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한국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동결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이른바 영끌이나 B2 같은 기존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넘게 동결하긴 했지만 사실 은행들은 이 대출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만간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될 경우에 대출금리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대 시중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1등급 1년 기준으로 연 2.85%에서 3.90% 수준이었고요. 자, 지난해 7월 말에 1.99%에서 3.51%와 비교를 해 하단이 0.86%포인트나 높아진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년 동안 경기 회복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또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한 만큼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초까지 최대 2차례 금리가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폭증으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한국은행도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빚을 갚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 규모를 좀 살펴보면요. 빚을 포함해서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여 명이 받은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가계 빚 역시 지난 1분기 1,765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만약에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인상이 된다 이러면 추가되는 이자 부담만 약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일단은 우선 이걸 먼저 갚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금리가 고정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가계대출 가운데 72%, 10명 가운데 7명이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상승하는 이 시기,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또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은행들이 금리가 올라갈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고정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죠. 고정금리 대출에 사용되는 금리는 6개월 후에 이 기준금리를 미리 반영을 하고요. 반면에 변동금리는 서둘러 인상할 필요가 없어서 낮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7월 기준 연 3% 초반인데 비해서 변동금리는 한 2% 정도 중반 수준인 상황인데 가장 큰 불이익이 뭐냐? 중간에 내가 그냥 갚아버릴 때 받는 이 내는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네, 돈을 빨리 갚으면 이자 수익을 얻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벌금인 셈인데 수수료가 꽤 높다고요. 사실 이것 좀 화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돈 빨리 갚는데도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원금의 0.5%에서 1.5% 사이에서 수수료를 떼는데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5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은 1.2%의 수수료를 고정금리 상품은 1.4%까지 받고 있습니다. 1억 빌렸으면 140만 원을 그냥 내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로. 대신에 대출 기간이 길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보통 3년 이상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제가 되고요. 신용대출은 좀 더 조심을 해야 할 게 대부분 장기가 아니라 대단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좀 더 깐깐하게 부과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연장을 한 달 정도만 했다가 그 다음 달에 대출을 전액 갚아도 은행 입장에선 돈 더 내놔 0.5%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더 물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출한 지 기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중도 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은행이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꼼꼼하게 이걸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0.5% 정도 이자율이 높고요. 또 최근에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미리 대출을 갚았다가 그 액수만큼 다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출 규제, 그 한도 이걸 꼭 확인한 이후에 내가 갚고 나서 이거 또 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갚는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도 우선 만기가 짧고 또 금액이 적으면서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게 유리하겠죠. 자, 쉬운 예로 뭐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출 갚는 순서라는 겁니다. 네, 매달 돈 들어갈 곳이 빠듯한데 이럴 때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부담을 좀 낮춰주는 대출 상품은 없을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와 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또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기존 대출에다가 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거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텐데요. 연간 0.75%포인트, 5년 동안 2%포인트로 금리 인상폭을 딱 제한을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 금리 상승의 위험을 떠안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출 이자에 0.15%에서 0.2%의 가상금리를 붙여버립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액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을 줄여서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금리나 요구권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이건 100번 있으면 100번 다 1000번이라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한 없으니까요. 취업했다 혹은 내가 승진했다, 연봉이 생기거나 연봉이 더 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직을 했다.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내가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에 금리 인하 요구권 무조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내 잘 안 해주거든요. 또 신용 점수가 상승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 점수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했다고 등급이 낮아진다 그런 거 아니니까요.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일단은 무조건 가서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또 금리 기준이 정해진 정부 정책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 이걸 또 횟수 제한을 해놨습니다. 1년에 2번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신청 후에 6개월 동안 신청하지 마세요.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신청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먹구름이 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박상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